자, 이번에는 건축구조기술사 128회 4교시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H형광 캔틸레버 보호가 와이어로 보강되어 있다. 와이어는 길이가 3464mm로 설계되었으나 시공상의 문제로 델타 L, AC 30mm가 추가돼가지고 3494mm로 시공이 되었다. 느슨하게 연결되어 시공이 되었다. 자, A점에, 요점 끝점이죠. 여기 A점에 하중 P가 점차 증가할 경우 A점에서의 단계별 하중 P 델타 곡선을 그리시오. 이렇게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단면 재원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설명드린 거 생략을 하고요. 요 그래프가 나왔죠. 강제의 탄소성 고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요에다가 탄소성에 관한 내용까지 적어주셔야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거동을 생각해 보죠. 현재 30mm가 더 길게 시공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와이어는 현재는 아무런 피가 없다면 아무런 힘을 받지 않고 그냥 느슨하게 축 늘어져 있겠죠. 그리고 이 보도 그냥 반듯하게 나와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다가 흰 피가 점점 증가하면 이게 이제 점점 팽팽해지겠죠. 그러다가 완전히 딱 팽팽해지는 순간부터는 이때는 이 와이어에도 장력이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죠. 첫 번째는 그냥 캔틸레버 보호만. 30mm 이거를 30mm만큼 늘어나지 않았을 때 캔틸레버 보호로만 고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와이어에 장력이 작용하는 1차 부정정으로 고동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죠. 첫 번째로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하중이 가해질 때 얘가 여기 캔틸레버보가 이제 1차 부정적으로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즉 얘가 팽팽해질 때의 하중이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P 델타 그래프를 그릴 때 P 델타 그래프를 그릴 때 이쪽이 델타고 하중 P로 그리죠. 여기까지 이렇게 그릴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캔틸레버 보로만 고동을 할 거니까요. 요거를 P1 델타 1 요거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과정을요. 근데 얼마 되는지 모르니까는 얘가 그럼 팽팽해졌을 때를 알아봐야 되겠죠. 딱 팽팽해졌을 때 그림을 그려보면은 좀 여러분들 생각하고 다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는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보가 처짐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 처짐이 이만큼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근데 당초 와이어는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얘가 팽팽해지면서 이렇게 변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게 느슨하게 돼 있다가 이렇게 딱 팽팽해져 가지고 온 이 길이를 봐야 되는데 이 길이가 처짐 양이죠. 근데 처짐 양이 30mm가 아니에요. 30mm가 그럼 뭐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직각이 됐다. 요게 30mm가 되겠죠. 요 길이. 요게 30mm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30mm가 아니고 별도로 따로 구해야 되겠죠. 자, 별도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죠. 요게 30도죠. 그러면 요게 60도고 이게 60도니까 당연히 이 각도는 30도입니다. 자, 이 처짐량을 델타 1이라고 한다면 이 각도가 30도가 될 테니까 델타 1 곱하기 사인 30도를 한 게 30mm가 되겠죠. 즉 델타 1은 얼마만큼 처짐 발생할 때 이게 팽팽해지냐? 사인 30도 분의 30mm만큼 될 때입니다. 즉 델타 1이 60mm가 될 때 이 와이어는 팽팽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건 나왔죠. 여기는 60이에요, 이제. 미리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60mm가 될 때의 처짐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우리가 많이 했던 3,2i분의 PL의 상승. 즉, 3,2i분의 P1 곱하기 L의 삼승이 델타 1이 될 때 P1을 구해주면 되겠죠, 솔브로. 자, 그런데 탄성계수는 여기 주어졌는데 단미이차모멘트는 안 구해졌어요. 200, 200, 100, 200, 200, 10, 10인 H형광의 단미이차모멘트 구하는 거 생략하겠습니다. 네, I 값은 그냥 I 값 구하는 거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워낙 쉬우니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P1을 구해보면 그 값은 54657.8 뉴턴이 나옵니다. 예, 첫 번째, 이만큼 하중이 점점 커져서 이만큼이 됐을 때 처짐이 60mm가 됐다라는 것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 P1까지. 자, 그럼 두 번째, 이제부터는 함께 거동을 합니다. 이 케이블의 장력 T까지. 자, 그런데 케이블의 여기서부터 움직인 거에서부터
다시 변형이 시작되는 걸로 하려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당히 하나 가정을 해줍니다. 중첩법 이용해서 그냥 요거를 이 상태를 그냥 놓고 가정을 하죠. 이 케이블이 받는 힘을 케이블이 받는 부재력을 F로 부정적력으로 놓고 하중 P로 놓는 다음에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하고 앞에 거는 중첩시켜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 쉽게 계산이 되지, 안 그러면 이제 비선형 해석을 해야 되니까 너무 복잡해지죠. 그때부터는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장력 Y의 장력 F 부정적력으로 놓고 여기 대신에 이 길이는 3, 4, 6, 4를 쓰는 게 아니라 3, 4, 9, 4를 써야 돼요. 케이블 길이는요. 예, 원래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만 어차피 이 형광은 그냥 탄성 상태에 아직까지 존재한다고 가정해놓고 푸는 거기 때문에 중첩법으로 풀어도 지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힘 모멘트 M1을 놓고 M1을 구해보면은요. 자, 이게 30도라고 했습니다. 자, F 곱하기 사인 30도 마이너스 P 곱하기 X가 구간별 힘 모멘트가 되고요. 전체 변형 에너지 U는 0부터 3000까지 22i의 M1의 제곱 dx에다가 AW 나야죠. 네, 와이어의 단면적 AW분의 F 제곱 곱하기 LAC로 넣어야 됩니다. 요거 3, 4, 9, 4 요게 LAC죠. LAC로 넣어서 최소 1차 부정정이니까 최소 1의 정리 라운드 U분의 라운드 F분의 라운드 U는 0 이용해가지고 케이블의 장력 F를 구하면 1.66288 P로 나옵니다. P가 아직 미지수로 나왔으니까요. 아직 뭐 정해진 숫자가 아니니까 1.66288 P로 나오고 와이어가 항복할 때 하중을 구해보는 거죠. 이게 지금 와이어가 받는 힘이니까 와이어가 받는 응력은 AW분의 F가 되죠. 얘가 항복을 하려면 이거의 항복 하중은 500MPa였어요. 이게 500이 되었을 때 하중 P를 구해보면 얘는 이제 P2가 얘는 P가 델타 P2가 되겠죠. 즉 이걸 일단 구해보면은요. P2가 94414.5 뉴턴이 나오게 됩니다. 자, 94414.5 뉴턴인데 아까 원래 처음에 받았던 요 힘에서 이게 추가로 더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다가 이거를 더한 게 여기서 한 번 더 꺾인 어딘지 모르지만은 이 힘이 될 겁니다. 이 힘이 두 개를 더한 값, 이 힘이 149.07 킬로뉴턴이 됩니다. 네, 요거 54657에다가 94414 더한 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Y로 항복할 때는 구했는데 처짐은 아직 못 구했죠. Y어까지 버텨주니까 처짐량은 적어질 겁니다. 앞에 거보다. 그러니까 약간 위로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처짐량은 적어지니까. 와이어가 같이 버텨주잖아요. 그전에는 보만 버텼는데, 이제는 같이 버텨주니까 오히려, 보통은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 그 P 델타 그래프들을 많이 그렸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저항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솟습니다. 자, 보에서의 소송, 먼저, 요것을 한번 봐야 되겠죠. 와이어가, 500메가파스칼이 됐을 때, 항복이 되는데, 혹시나 이것도 그럼 검토해 봐야 돼요. 500메가파스칼이 도달되기 전에 이 점이 먼저 MP에 도달할 수도 있겠죠. 이 점이 먼저 항복할 수 있습니다. 지점이. 왜냐하면 여기 FI를 줬어요. 강에 대해서, H형 강에 대해서도 FI를 줬기 때문에 MP 소속 모멘트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기에 500메가파스칼이 도달하기 전에 여기서 MP에 먼저 도달하게 되면은 얘가 먼저 항복하고 그 다음에 와이어가 항복을 하겠죠. 이거를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는데 미리 했어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네요, 여러분들. 자, MP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MP는 어디다 적어야 될까요? 위에다 적겠습니다. MP는 저는 적분해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가운데 점에서 잘라가지고 가운데서 자른 윗부분의 외부 면적과 상부 플랜지 면적에 대한 소속 모멘트를 구하겠습니다. 자, 0부터 90까지 275메가파스칼에다가 10 곱하고 dy에다가 그다음 플랜지 부분 90부터 100까지 275에다가 여기 y가 빠졌네요.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y 곱하기 10dy가 됩니다. y 곱하기 200dy로 계산해주면 MP는 1.26775 곱하기 10의 8승 뉴턴 밀리미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M1 구했죠? M1 이용해가지고 M1 바 X가 3000일 때 구하면 여기 끝단에서의 힘 모멘트 값 구할 수 있겠죠? 힘 모멘트 값 MB를 구하면 이게 마이너스 505.68P가 나옵니다. P는 아직 안 정해져 있으니까요. 자, 505.68P에다가 요거에다가 이 MP가 요 MP가 됐을 때 P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 두 개가 같아졌을 때. 그러면은 P가 얼마만큼 커져야 항복이 되는지를 B점이 소속 모멘트에 도달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거랑 같다는 조건, 여기서 이제 음수 빼버리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절대값으로만 계산하셔도 돼요. 빼버리고 같다는 조건으로 하중 P를 구해봤더니, 즉 MB는 MP가 될 때의 하중 P를 구해봤더니 250702 뉴턴이 나왔어요. 자, 그랬더니 요거랑 얘는 250702 뉴턴일 때 항복하는데 와이어는 94414만 돼도 항복을 합니다. 훨씬 이게 더 크죠? 이게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와이어가 먼저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앞에 계산했던 것이 맞게 됐네요. 네, 자, 그러면 요거랑 이거 두 개 더한 149.07kN이 와이어가 항복할 때의 하중이 되고, 그때의 처짐은 똑같이 에너지법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에너지법 카스틀리아노 제2정리 구하면 되죠. F 저장된 상태에서 라운드 P분의 라운드 U를 구했더니, 그리고 이때 P는 94414.5다라는 걸 집어넣었더니 그 값에다가 앞에서 구한 어디 있나요? 여기 델타1 60mm에다 추가로 처진된 이 길이를 더해야지 요 길이 델타2가 되겠죠. 네, 60mm 중첩으로 구한 거니까요. 그래서 60mm 플러스 요거 카스틸리아노 제2정리 적용해서 구한 처진 값은 77.47mm가 됩니다. 여기 77.47mm. 현재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직 끝이 아니고 아직 보가 살아 있습니다. 1차 부정정이었다가 지금 케이블이 항복을 했고 아직은 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갈 수 있어요. 더 저항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 상태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한번 닦고 갈게요.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요. 자, 이쪽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B점에서 최대 힘 모멘트가 발생하니까 B점에서 소성 인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발생하고 구조물은 붕괴가 될 겁니다. 자, B점에서의 소성 모멘트는 구했고, 그리고 와이어는 이제 항복했으니까 와이어가 받는 힘 F는 FY 곱하기 AW로 고정이 됩니다. 즉 여기 500 넣으셔야 돼요. 275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와이어니까요. 자, 500 AW로 F는 고정.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500 AW만큼 힘을 받고 하중 P를 받는 이러한 상태의 구조물을 모델링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MP를 구해보면 B점에서 힘 모멘트 바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MB는 500 AW에다가 사인 30도 곱하고 P를 뺀 거에다가 곱하기 3000 하면 되겠죠. 예, 그럼 B점에서 힘 모멘트 바로 나옵니다. 이 MP가 근데 얘가 지금 보면은 처짐이 이렇게 발생을 하죠. 음의 힘 모멘트를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현재 음수입니다. 따라서 MP가 마이너스 MP가 될 때, 이거 지금 계속 써먹는 겁니다. 마이너스 MP가 될 때의 하중을 또 구해보면 되겠죠. 그때 하중을 구해봤더니 솔브로 계산해보면 120758 뉴턴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현재 아까 맨 처음에 구했던 여기 P1의 크기가 54.66kN이에요. 여기서 이만큼이 중첩돼서 더 커진 겁니다. 요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중간 단계니까 한번 중첩돼서 더 커진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가는 이제 여기서 이제 P2까지 구했고, P2는 얘고, 여기 P3 크기는 P3는 P1 플러스 여기 델타 P3라고 하면 델타 P3를 더해야 최종 P3가 되겠죠.
그만큼 중첩으로 구한 거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한 P3, 여기 B점까지 항복될 때 하중을 구해보면 175416 뉴턴이 됩니다. 네, 여기가 이제 175.416 킬로 뉴턴까지 커진 거예요. 자, 그런 다음 이때의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갔는데 여기 처진 구해야죠. 델타 3. 예, 델타 3 구해 보겠습니다. 델타 3는 아까 처음에 구했던 델타 1에서, 아이고, 이건 능이에요, 능. 델타 3는 델타 1에서 또 이거 추가로 된 것만 더해주면 되겠죠. 예, 델타 3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예, 여기 델타 3.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구해주냐? 여기는 이미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냥 3EI분의 PL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3EI분의 PL의 3승으로. 즉, 여기 델타 3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주면 되죠. 3EI분의 하중에 대한 것은 델타 P3 마이너스, 예, 이만큼이 지금 이게 지금 P가 델타 P3가 된 거니까요. 이만큼 내려가고 요거의 수직 성분만큼 올라갔으니까 델타 P3 마이너스 500AW 거기에다가 사인 30도 한 것이 하중이 되고 그 다음에 부재의 길이는 3000, L의 3승이니까 3000에 3승 넣어줘야 되겠죠. 요게 델타 3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델타 1에다가 델타 3 더해준 거 이걸 계산해가지고 넣어주면은 최종 변이는 106.389mm가 돼요. 요게 106.389mm가 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B점까지 항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저항을 못하니까 쭉 옆으로, 예, 붕괴됐다. 그래서 쫙쫙쫙쫙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러한 P델타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이러한 절차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예, 근데 저도 여기서 이렇게 소수 거라고는 좀 문제 풀면서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좀 이나 잘못 풀지 않았나 해가지고 몇 번 반복해가지고 풀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처음에는 와이어가 안 도와줬다가 중간부터 와이어가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더 처짐이 적어지니까 위로 섰는 게 맞죠. 그리고 위로 섰다가 여기 또 와이어가 항복하고 나서부터는 다시 기울기가 낮아지겠죠. 처짐이 더 급격히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건축구조기술사 같으면 꼭 4교시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툭 던져줍니다. 예, 안 그래도 이제 많이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시간인데 4교시에 뭔가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 같으면 이걸 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권해드리기도 좀 애매한 문제긴 합니다. 최대한 다른 문제 푸셔가지고 다른 문제 거둘 수 있다면 이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계산량이 많은 문제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탄소성에 대한 것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 뭐 축구제 같으면은 그냥 항복 변형한다. 단면적 곱하기 항복 응력이 항복 하중이 된다. 근데 휭부제 같으면은 MP까지 조달해야 되니까 탄소성에 대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케이블이 이렇게 30mm 처진 상태로 문제를 만들었다는 것도 문제 만드신 분 창의력도 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